국민의당 지지율을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지지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한테 상당히 우호적으로 그리고 이낙연 국무총리한테도 상당히 우호적으로. 근데 이것은 순진한 것이 아니라 전략인가요? 상당히 노예하고 여우 같은. 그렇죠. 근데 그거 보여지는 게 너무 뻔하잖아요. 추석 민심은 문재인 전 대통령 민주당에게 불리하진 않은 것 같아요. 지지율도 약간 반등한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전체적인 판세가 어떻게 흘러갈지 좀 굉장히 궁금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정말 프로처럼 잘하는 게 있어요. 뭔가요? 고속도로 통행료 예. 3일간. 이거는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예산이. 근데 네. 이것은 전 국민을 만족시키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굉장히 잘하고 있다. 깨알 같은 이런 섬세함. 라고 있는데 누구 아이디어예요?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아이디어는 아닐 것 같기도 하고. 왜요? 뭐 누가 얘기를 했겠죠. 아마 대선 때 이런 거 저런 거 다 아마 참 감사한 거지. 아니 좋았어요. 네. 진짜 좋았어요. 네, 좋았죠. 네, 좋았어요. 아니 그리고 실제로 명절 때는 명절 고속도로가 기분인데. 아니고 저속도로잖아. 그럼요. 예. 고속도로 통행료 받을 좀 뻘쭘하지. 그렇게도 해석이 되는군요. 그럼요. 그렇죠. 기름값이 더 드는데. 그래서 거기다 또 고속도로가 아니라 저속도로잖아. 제 고향 인천과 서울을 잇는 우리나라 최초의 고속도로 경인고속도로 있습니다. 원래는 고속도로인데 저속도로니까 돈을 돌려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속도로 네. 이용해줘서 감사하다고 그렇죠. 몇천 원씩 줘야지. 네, 만원 사례 이런 거 줘야지. 아니, 그 그렇지. 경인고속도로는 이제 아예 없애자라고 하는 논의가 계속 있었는데 아직도 안 되고 있거든요. 네. 너무 느리니까 고속도로가 아니니까 사실상. 이번 이제 10월달 국정감사 네. 국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명박근혜 정권 적폐청산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다. 내년부터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이제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적폐청산과 또 신적폐청산 뭐 이런 걸로만 맞붙을 것 같고 그리고 11월 달엔 또 예산 국회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기국회, 예산국회 12월 2일까지는 정부 여당이 을의 위치입니다. 야당들이 기세가 가장 최고적으로 오르는 게 국정감사 기간 그리고 예산국회이거든요. 저는 이거는 뭐 그냥 넘어갈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 이유가 문제입니다. 6월 13일 날 국민투표에 붙인다고 그랬어요. 개헌. 네. 그러면 이거를 언제 개헌을 제안해야 되냐면 2월 24일이 마지노선입니다. 왜냐하면 110일이 필요해요. 제안을 합의해서 제안했다. 네. 20일 이상 공고해야 되죠. 네. 그다음 60일 이내에 국회에서 의결해야 되죠. 그리고 30일 이내에 국민투표 붙여야 되거든요. 110일이 필요하거든요. 그게 이제 2월 24일이 마지노선인데 2월 16일이 추석이에요. 그럼 그 이전에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설이겠죠. 11월까지 설이에요. 11월까지 최대한 해서 예산까지 다 끝난다 그러면 12월, 1월, 2월 석 달도 못 남아요. 개헌에 대한. 네. 근데 석 달 만에 개헌이 합의가 되겠습니까? 안 된다고 봐야죠. 뭐 당 안에서도 합의가 되기 힘들 텐데 전체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계속 개헌안을 국민투표를 지방선거 때 붙이겠다. 예. 그래서 저는 이번 정기국회가 끝나면 곧바로 개헌 국면으로 빠져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러면 많은 이슈가 개헌으로 집중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앞으로 향후 정국은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개헌이라는 게 굉장히 좀 이슈의 블랙홀이기 때문에 최순실 사건 터졌을 때 박근혜 대통령도 이제 당시에 뭐 개헌 이야기하고 하면서 국면전을 시도했던 거 기억이 나거든요. 물론 실패했습니다만.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이제 뭐 적폐청산이라든지 뭐 과거 정권의 국정원들의 어떤 그 만행이라든지 이런 게 하나둘 드러나는 상황에서 혹시라도 이제 그 개헌 이슈가 그런 것을 다 잠재워버리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도 조금 됩니다. 지방선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개헌이 하나 이슈가 될 것 같고, 지방선거 직전에 5월 달쯤에 박근혜 전 대통령 2심 선고가 날 가능성이 많죠. 네. 그러면 다시 한번 상기하자 박근혜 국정농단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래서 지방선거는 야당에게 이제 불리하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해요. 그런데 개헌이 만약에 국민투표에 붙여지게 되면 모든 정책 이슈, 정치 이슈를 다 빨아들여서 개헌 투표를 간다는 것은 찬성이죠.
거의 100% 찬성이 그렇겠죠. 가죠. 네. 그러면 민주당이 굉장히 유리하게 되겠죠. 개헌을 찬성해놓고 야당을 찍지는 않거든요. 네. 근데 홍준표 대표가 미리 그래서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는 반대한다. 분리해야 된다. 휩쓸려 간다. 이렇게 지금 미리 약을 치고 있죠. 당연히 뭐 그렇게 뭐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리얼미터 여론조사 수치부터 한번 짚고 또 이야기 이어갈까요? 네. 추석 연휴 동안에 특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69.5%, 부정이 25.6%인데 이게 9월 첫째 주부터 70%대가 이제 무너지고 60% 후반대였는데 이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0%대 회복이 멀지 않은 것 같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또 정장 지지도를 보면은 민주당이 50% 약간 미쳤는데 이제 회복했습니다. 51.1%로 압도적인 1위인데 자유한국당이 20%입니다. 야금야금 올라와가지고 조금씩 회복을 하는 것 같아요. 바른정당, 국민의당, 정의당은 5% 내외에서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앞으로도 이게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조금씩 올라가고 나머지 그 다른 야당의 지지율, 뭐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좀 지지부진하면은 정계 개편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바른정당이 지금 상태로 유지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방선거 이전에 분열할 가능성은 대단히 높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자유한국당이 보수 진영의 구심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국민의당 같은 경우도 당장 이제 지방선거를 닥치면 후보 구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국민의당 특히 호남에서. 네. 그리고 현직 국민의당 소속 뭐 자치단체장이든 뭐 지방 의원이든 간에 국민의당 공천받고 나가면 무조건 떨어지는 거라면 차라리 무승으로 나가자. 그래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마치 시한폭탄처럼 상당히 위기가 닥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승민 이제 의원이 대표 출마를 선언했고 실제로 11월이죠. 전당대회 열리면은 그거는 이제 네. 무너지는 뚝을 손으로 네. 막아보려고 하는 심산이죠. 아, 본인이 그런가요? 직접 나서서 저는 유승민 의원이 대표 전당대회에 출마한다는 소식을 듣고 바른정당이 내부적으로 상당히 심각하구나. 그걸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렇지 보면 그럼 이혜훈 의원의 그 사건이 결국은 정계 개편을 정말 촉발시키는 영향도 있겠네요. 그런 작용도 하겠네요. 이혜훈 사건은 그다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럼 왜냐하면 아닌가요? 어차피 이렇게 될 거예요. 네. 지방선거 앞두고. 필연적 우연 정도? 그건. 그렇습니다. 예. 민주당 의원들은 어떻게 보고 있나요? 뭐 야권 정계 개편이 일어날 것이다.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하나요? 이 정청래 의원님의 그 효과로 인해서 네. 민주당 의원들은 참으로 조용합니다. 정청래 효과로? 그래요? 정청래 이펙트가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는 뭐 나서면 죽는다. 네. 그러니까 더 심한 것 같아요 이번 20대가. 안 좋은 거 아니에요? 복지부동인데 그러면? 쏙 나쁜 좋은 거죠. 경우는 아닌 것 같은데. 나쁜 거지. 네. 아니 정치인이 그래도 그러니까. 자신 있게 이야기를 네. 하고 국민들의 그런 그 평가를 평가를 받고. 계속해가지고 선거뿐 아니라 근데 중간에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청래 날라가고 네. 또 누가 그랬죠? 서영교 나중에 징계받고 예. 이게 지금 보면 목소리를 내던 사람들이 다 사라졌어요. 다 잘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뭐 특히나 초선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들어와서 좋지 않은 걸 배우는 거죠. 예, 국회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국회의원이 그리고 그 당에서 우리 당에서 지금 같은데 물론 뭐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이게 어떤 의견을 이게 뭐 필요할 때 소신 있게 나서서 의견을 내고 그것을 모으고 하는 그런 일들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는 뭐 조금 실망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생각에 그냥 나는 내 식으로 그냥 살자라고 저는 그렇게 정한 지가 꽤 오래됐고요. 그리고 내 지역구가 있고 여기서 지켜야 될 가치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있는 거지. 근데 실제로 우리 당에서는 소리를 내는 사람이 뭐 당대표밖에 없는 것 같아요.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국민의당 이제 박지원 난 전 박지원 대표. 의원 얘기하고 싶었어요. 예. 아니 난 도대체 이분이 이렇게 지금 트윗이나 페이스북 하는 걸 보면은 그 순진한 어린 아이 같다는 생각을 제가 들어요. 이분이 하는 거는 뭐든지 다 이렇게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이분이 예측 전문가 계십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분이 우리 당에 좋은 시선을 보내기 시작하고 있어요. 살고 싶다는 뜻 아닐까요? 아니야. 그렇게 길게 뭐 살다 죽는다는 것보다는 그러더니 오늘 딱 발표했잖아요. 전남지사 나온다고. 네.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 질문이 전남지사를
탈당을 해서 무소속으로 나올까? 우리 당으로도 들어올까? 국민의당으로 나가죠. 그렇죠. 국민의당으로 일단 나가요. 그럴까요? 네, 국민의당으로 그래서 나가요. 될까요? 그래야 이렇게 본인은 계산할 겁니다. 자기 명분이 있어서.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 칭찬을 많이 할 겁니다. 지금 벌써 하고 있잖아요. 네. 왜냐? 벌써 엄청 해. 국민의당이지만 좀 본인의 이름, 네. 본인의 박지원 브랜드로 국민의당의 지지율 낮은 거를 극복할 수 있다. 예. 나는 개인기로 당선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본인은 아마 확신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지금 호남에서 전남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과 국민의당 지지율을 봤을 때 거의 뭐 5배 이 정도 차이가 나는데 국민의당 지지율을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지지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한테 상당히 우호적으로 그리고 이낙연 국무총리한테도 상당히 우호적으로. 근데 이것은 순진한 것이 아니라 전략인가요? 상당히 노예하고 여우 같은. 아, 근데 그 보여지는 게 너무 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너무 뻔하잖아. 그 외로 손혜원 의원님은 뻔히 보이는데 안 보이는 국민들이 더 많다고 보시면 돼요. 진짜요? 그럼요. 어떻게 그걸 안 보일 수가 있어? 손혜원 의원이 정치권에 오기 전에 정치에 대해서 많이 알았습니까? 몰랐지. 몰랐죠. 다른 분들 다 그래요. 아우, 저 호남 가보면 정치 너무 잘 알아. 네. 그래서 다 선수들인데, 근데 저는 의원님, 그렇게 이 사람이 문재인의 우호적인 척하고 중도적인 그런 스탠스를 취한다고 해서 국민의당의 타이틀로 나와서 전남지사가 될까요? 본인은 그렇게 해서 영웅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겠어요. 안철수도 나오고 정동영도 나오고 다 나오라고 박주선도 나오고 다 나와라. 손학규. 그러면서 지금 국민의당 있잖아요.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어요. 옛날부터 하고 주도했죠. 네. 그리고 안철수 대표가 지금 뻘쭘하게 됐어요. 네. 아니 당대표한테 당신도 어디 광역단체장 나가. 이거는 상당히 불손한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안철수 대표가 지금 꼼짝 못하고 있잖아요. 나갈 수가 없으니까 가만히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박지원 전 대표를 제가 좋아하지는 않지만 신의 한 수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이게 당의 지도력이 굉장히 느슨한 틈을 이용해서 자기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고 또 DJ의 그늘이라든가 또 민주당의 또 호남의 지지세. 그런데 이런 것도 자기 갖고 제가 싶고. 목포를 자주 다니는데 네. 그 목포에서 박지원 의원님 그 인기가 굉장히 지금 낮습니다. 예, 좋지는 낮아요? 않지만 아주 형편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호남 안에서도 맹주가 좀 될 수 있겠다는 박지원 생각이 전 있겠죠. 대표가 시간차 공격의 명수입니다. 네. 어떤 날은 개헌하는 게 꼼수다. 정략이 숨어 있다. 그러니까 그다음 한 날은 달 또 있다가 바꾸지. 다시 또 개헌하자 이렇게 돼요. 예. 정치는 생물이라 또 자, 그러면서 하나요? 이렇게 돼요. 지금 이제 막 국민의당을 주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막판에는 내가 후배들에게 자리를 물려주기 위해서 나는 양보하겠다. 또 그럴 수도 그리고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또. 네. 손해밖에 왜냐하면 그게 없잖아. 너무 쉬운 사람이에요. 손해밖에 혹시 없고. 나는 안철수 같은 당대표하고는 절대 같은 활동을 할 수가 없다 하고 탈당할 가능성은 없을까? 그러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기엔 너무 많이 오지 그러기는 않았을까?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왜냐면 천정배나 정동영 이런 분들도 지금 힘이 없으니까 호남에서의 어쨌든 조금밖에 없지만 티끌이라도 모아서 자기가 거기에 어떤 주도권을 가질 수 있고 또 안철수 대표가 지금 지리멸렬한 상태니까 당권도 그렇고 또 이걸 출마하든 안 하든 자기는 잃을 게 별로 없고 이런 여러 가지 그리고 것들을 이제 계산했을 때 이 유리한 수죠. 여론몰이의 규제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앞으로 지방선거에는 누가 후보가 되느냐 이것이 이제 추미애 관심사잖아요. 네. 그리고 전남도지사 지금 나가는 것처럼 김현정이 뉴스에서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본인이 스포트라이트를 또 받는 거예요. 네, 또. 그러면서 전국을 본인이 좌지우지하겠다 이런 셈법도 깔려 있는 거죠. 근데 될까요? 되든 안 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되더라도 지금. 자기가 안 하는 누구한테는. 것보단 낫지 않을까. 요번에 이제 지선에서는 지방선거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하여튼 지사들인 것 같아요. 그쵸? 네. 경남지사도 그렇고. 우국지사를 뽑아야 되는데 이상한 지사들이 나타나서. 국민의당 지지율을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지지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한테 상당히 우호적으로 그리고 이낙연 국무총리한테도 상당히 우호적으로. 근데 이것은 순진한 것이 아니라 전략인가요? 상당히 노예하고 여우 같은. 그렇죠. 근데 그 보여지는 네. 게 너무 뻔하잖아요. 추석 민심은 문재인 전 대통령 민주당에게 불리하진 않은 것 같아요. 지지율도 약간 반등한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전체적인 판세가 어떻게 흘러갈지 좀 굉장히 궁금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정말 프로처럼 잘하는 게 있어요. 뭔가요? 고속도로 통행료 아, 면제 예. 3일간 이거는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예산이. 근데 네. 이것은 전 국민을 만족시키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굉장히 잘하고, 이번 이제 10월 달 국정감사 네. 국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명박근혜 정권 적폐청산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다. 내년부터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이제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적폐청산과 또 신적폐청산 뭐 이런 걸로만 맞붙을 것 같고 그리고 11월 달엔 또 예산 국회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기국회, 예산국회 12월 2일까지는 정부 여당이 의뢰 위치입니다. 야당들이 기세가 가장 최고적으로 오르는 게 국정감사 기간 그리고 예산국회이거든요. 저는 이거는 뭐 그냥 넘어갈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 이유가 문제입니다. 6월 13일 날 국민투표에 붙인다고 그랬어요. 개헌. 네. 그러면 이거를 언제 개헌을 제한해야 되냐면 2월 24일이 마지노선입니다. 왜냐하면 110일이 필요해요. 제안을 합의해서 제안했다. 네. 20일 이상 공고해야 되죠. 네. 그다음 60일 이내에 국회에서 의결해야 되죠. 그리고 30일 이내에 국민투표 붙여야 되거든요. 110일이 필요하거든요. 그게 이제 2월 24일이 마지노선인데 2월 16일이 추석이에요. 그럼 그 이전에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설이겠죠. 11월까지 설이에요. 11월까지 최대한 해서 예산까지 다 끝난다 그러면 12월, 1월, 2월 석 달도 못 남아요. 개헌에 대한. 네. 근데 석 달 만에 개헌이 합의가 되겠습니까? 안 된다고 봐야죠. 뭐 당 안에서도 합의가 되기 힘들 텐데 전체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계속 하고 있다. 깨알 같은 이런 섬세함. 라고 있는데 누구 아이디어예요?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아이디어는 아닐 것 같기도 하고. 왜요? 뭐 누가 얘기를 했겠죠. 아마 대선 때 이런 거 저런 거 다 아마 그 참 감사한 거지. 아니 좋았어요. 진짜 좋았어요. 네, 좋았죠. 네, 좋았어요. 아니 그리고 실제로 명절 때는 명절 고속도로가 기분인데. 아니고 저속도로잖아. 그럼요. 예. 고속도로 통행료 받을 좀 뻘쭘하지. 그렇게도 해석이 되는군요. 그럼요. 그렇죠. 기름값이 더 드는데 그래서 거기서 또 고속도로가 아니라 저속도로잖아. 제 고향 인천과 서울을 잇는 우리나라 최초의 고속도로 경인고속도로 있습니다. 원래는 고속도로인데 저속도로니까 돈을 돌려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속도로 네. 이용해줘서 감사하다고 그렇죠. 몇천 원씩 줘야지. 네, 만원 사례 이런 거 줘야지. 아니, 그렇지. 그 경인고속도로는 이제 아예 없애자라고 하는 논의가 계속 있었는데 아직도 안 되고 있거든요. 네. 너무 느리니까 고속도로가 아니니까 사실상. 개헌안을 국민투표를 지방선거 때 붙이겠다. 예. 그래서 저는 이번 정기국회가 끝나면 곧바로 개헌 국면으로 빠져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러면 많은 이슈가 개헌으로 집중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앞으로 향후 정국은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개헌이라는 게 굉장히 좀 이슈의 블랙홀이기 때문에 최순실 사건 터졌을 때 박근혜 대통령도 이제 당시에 뭐 개헌 이야기하고 하면서 국면전환 시도했던 거 기억이 나거든요. 물론 실패했습니다만.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이제 뭐 적폐청산이라든지 뭐 과거 정권의 국정원들의 어떤 그 만행이라든지 이런 게 하나둘 드러나는 상황에서 혹시라도 이제 그 개헌 이슈가 그런 것을 다 잠재워버리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도 조금 됩니다. 지방선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